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중랑구가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인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석 명절 온정 나눔 키트 제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횡성군에서 제16회 횡성군 새마을 이장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에서 포스텍 특성화대 학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2024 여수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3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련 예산 분담을 미루자 시교육청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 분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5개 자치구는 내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분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복과 체육복, 책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광주시 교육청이 55%, 광주시가 25%, 5개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복값 인상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었던 중고생 입학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복비 인상분만큼의 추가 예산 분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이 예비비로 급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광주시가 올해 추가 분담금을 뒤늦게 반영했지만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도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예산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편적 교육복지와 다양한 교육 수요 증대와 관련해 시재정 등의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치구의 추가 분담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구별로 연간 추가 분담금이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8,6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구들이 교육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분간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농지규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실상과 농지규제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가 심각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본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로 지방의 농지 거래가 소멸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년 전 LH 사태 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너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농촌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외부 사람도 못 들어와요. 너무 힘들어요. 농민들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농지는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농지 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토론자들은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맥주축제 브루브루 맥주공장이 열렸습니다. 약 3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동대문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수제 맥주와 맛있는 먹거리, 체험 이벤트와 문화 공연이 진행됐으며 약 3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특히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아이스컵을 사용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성인 인증 팔찌를 받고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물총 사격 게임, 축구공 빙고 만들기 등 체험 이벤트와 뮤지컬 콘서트, 영화 음악 공연, DJ 공연 등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함께했습니다. 군은 이번 축제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창의적인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전통시장 순찰에 나섰습니다. 총 4일에 걸쳐 12개 시장을 방문하고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이필영 구청장은 지난 2일 청량리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관내 전통시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총 4일에 걸쳐 경동시장과 청량리 종합시장, 전농 로터리시장 등 관내 12개 시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방문한 시장에서는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 상황을 살피고 명절 물가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민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마포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마포구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2024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뿌리 복지로 촘촘하게 동행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선 기획 영상과 공연을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29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부에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나를 귀하게 더불어 이롭게를 주제로 힐링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뜻깊은 시간 보냈기를 바랍니다. 노원구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노원을 위해 사회 영역, 경제 영역 관련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는 노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표 진행과 아이디어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오승록 구청장은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구 최초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인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지역 주민, 경로당 회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이 제기되던 중 기부 체납을 받아 기존의 경로당 자리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게 됐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유익한 놀이공간이자 일자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신종 제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20여 개 기관 그리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신종 감염병과 에볼라, 메르스 등 제출현 감염병의 유입 확산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가정해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감염병 전문 강연, 해외 유입 또는 지역사회 확진 사례에 따른 대응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레벨C 개인보호복 착탈이 실습 훈련,
고위험군 의심 증상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 실행 훈련이 운영됐습니다. 대전시가 12개 기업 대표 및 임직원, 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추석 명절 온정 나눔 키트 제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온기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 이웃들을 살피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 만들어진 음식 키트는 지역의 보훈유공 재가복지 및 독거노인 400가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정성껏 준비한 한가위 꾸러미가 추석 명절 따뜻함과 이웃 간 온기를 전하는 반가운 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해 582억 원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82억 원 늘어난 6,957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562억 원 증가한 6,359억 원, 특별 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598억 원으로 기정 대비 9.1%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횡성 우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0억 원,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86억 원, 횡성 복합아트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횡성 사랑상품권 발행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72억 원, 산업 분야 113억 원, 재난 분야 26억 원, 문화관광 분야 54억 원, 환경 분야 115억 원 등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총 58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제16회 횡성군 새마을 이장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단체 경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횡성군 새마을회와 이장협의회, 초청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6개 팀으로 나눠 행사를 즐겼습니다. 일부 개회식에서는 모범 지도자와 모범 이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화합 이벤트와 단체 경기, 3부 장기자랑을 끝으로 한마음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횡성군은 매년 한마음대회를 열어 지역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새마을회와 이장협의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 1월 공식 출범돼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창관광문화재단 정관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평창군의 관광문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관광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재단 임원은 조례에 따라 평창군수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공모 절차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 등 12명,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경영지원팀, 관광진흥팀, 문화사업팀, 지역축제팀 등 4팀으로 구성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 이후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제조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신공장 건설에 착수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등 신공장 건설을 위해 충북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실로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착공하는 1호 기업입니다. 이로써 실질 투자가 완료되면 약 2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권호갑 회장은 신공장은 첨단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배전기기 생산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청주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청주와 충주 두 곳이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 지원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주시 금천동 쇠내울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녹색 주차공원 조성 등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 속 전원마을 만들기와 충주시 봉방동 노후 집수리, 공원 정비 등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가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일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주로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신증후군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은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호흡기 또는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해 감염되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군인이나 농부가 주로 감염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타지키스탄 현지 구매자들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총 1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수출 협약 및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촉전에서는 풍기 인삼공사, 백일동 마리아트 등이 현지 구매자 K사와 총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람 오브 네이처 오성음 대표는 화장품, 식품, 생활 소비재는 매우 인기가 높아 지속적인 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을 이끌어갈 포스텍 특성화대학원 개원식이 포항시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텍 배터리 반도체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원 개원식이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원은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 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텍 특성화 대학원 개원은 지난 5월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 각 150억 원씩 국비 총 3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첨단 전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에 향후 5년간 각각 약 120여 명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텍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기술력, 혁신 인재를 보유한 포항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분야의 특성화 대학원이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 선도 도시로 그 입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합성해 보여주는 유료 앱에 얼굴 사진을 올렸더니 나체 사진 합성물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성은 항의했고 앱 개발사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친구의 소개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앱은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만든 것으로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앱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합성 결과물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체 사진과 합성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결과물을 기다렸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되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진을 받아서 지난 5일에도 스노우의 또 다른 앱인 소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물이 나왔습니다. 스노우와 소다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개발 당시 성인물과 같은 선정적인 이미지도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오픈소스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회사가 결과물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력단, 입력단에서 잘 컨트롤 못하게 되면 이용자가 볼 때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노우는 자사 앱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스노우 측은 인공지능 기술 한계로 불완전한 이미지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면서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이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형 플랫폼 회사의 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성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9일 만에 원청인 삼성전자가 유족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유족은 아들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측이 광주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하청업체 직원 양준혁 씨의 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양 씨가 숨진 지 29일 만입니다. 누구보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를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재발 대책 잘 만들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양 씨가 재직한 유진테크 시스템 대표도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양 씨는 입사 이틀째인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폭염에 쓰러졌고 1시간 동안 방치돼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원 하청업체와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룬 채 지난 3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사과를 받은 양 씨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보내줘서 너무 미안해. 삼성전자 측은 사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실외 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분향소를 찾아 사과하면서 유족은 장례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2024 여수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 야행의 밤, 그날의 여수 총세록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재활용 요소가 접목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재활용 음악회, 해풍 속 인절미 수정과 맛보기와 진남관 보물찾기 등이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 세계 지식포럼에서 혁신적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주 특별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존을 향한 여정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전문가들과 탄소 중립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UN 기후변화 사무국 책임자 등이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론, 프로젝트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탄소 중립 비전은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별바다 부산 나이트마켓이 부산 북구에서 열립니다. 2024 별바다 부산 나이트마켓은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 구포시장과 전통주를 비롯해 다양한 푸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부산의 야간 관광에 다채로움을 더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 빚기, 어린이 요리교실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부산에서 빛나는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K리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카페에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를 보고 피해자 33명이 A씨에게 연락한 건데요. 이 수법을 통해 가로챈 금액은 약 390만 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선불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기만 한 건데요. 검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집중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 시 선불 거래를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하고 꼼꼼한 거래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